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기업 대표들 2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칭찬 세례를 쏟아냈습니다. 현대차의 이 외국인 대표죠. 그분도 직접 부른 뒤에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그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you, President and CEO of Hyundai, Jose Munoz. Jose, thank you very much. Jose is investing $21 billion, including $5.8 billion for a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is a beauty. I saw a picture of it, which is going to create at least 1,500 jobs, just the plant alone. 자,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그 기업 대표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투자 성과를 소개하는 모습이 마치 투자 설명회장에 나온 투자 유치사의 대표 같았다고 외신들 보도했죠? 예, 지난 4월 30일이죠.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는데 20개 회사 CEO 초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시 방송으로 나갔습니다만 계속해서 한 명씩 불러 세우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뷰티풀하다는 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명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투자한 돈이 총 2조 불에 해당이 되고 2조 달러. 2조 달러요. 2조 달러에 해당이 되고 전체를 다 따지면은 모두 8조 달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칭찬을 하면서 그만큼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CEO 겸 거기에 사장인 호세 무뉴쇼죠. 호세 무뉴쇼. 무뇨스. 발음 힘드시죠? 발음 잘 안 됩니다. 스페인어입니다. 무뇨스. 210억 불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58억 불은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 1,500개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이제 막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는 좋아질 기미는 없고 GDP는 이제 오히려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동까지는 아니죠. 네. 홍보를 했죠. 네. 자, 이 자리에 삼성전자 대표는 초청받지 않아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마치 참석한 듯이 길게 또 칭찬까지 하면서 소개를 했죠. 예,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자리에서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짓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했고 다른 자리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정작 삼성 관계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를 놓고 지금 해석은 뭐냐면 아마도 그 전날 삼성전자 박순철 부사장이 했던 말을 아마 의도적으로 오해를 곡해했거나 아니면 오해했거나 이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데 뭐냐면 박 부사장이 이제 글로벌 그 제조 거점을 활용해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관세 이 영향을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꼭 새로운 시설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라기보다는 미국 밖에서의 생산해서 들여오던 것을 미국 내에 갖고 있는 삼성의 어떤 제조 시설, 지금 세탁기나 뭐 이렇게 TV, 가전 이런 분야에서의 그 물량, 생산 물량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을 시사한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일부러 왜곡했거나 아니면 오인했거나 해서 마치 자신들의 관세 전쟁의 큰 성과가 여기서도 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끌어댄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특유의 약간 부풀리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돼? 이런 압박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강요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전임 바이든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잘 하는 거죠. 네, 직접 들어보시죠. Core GDP, and this is, you probably saw some numbers today.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this is the quarterly numbers. January 20th, the tariffs haven't kicked in yet. 네, 그것은 바이든이다. 트럼프가 아니다. 제가 여기 잘 한다는 뜻은 그게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거 전임 정부 탓하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 자, 하지만 외신들 미국의 이 1분기 GDP 적자 원인 트럼프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게
판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1분기에 그 엄청난 적자가 무역 적자가 빚어지면서 저성장,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이런 보이는 데 대한 책임을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이러한 어떤 말로 지금 의신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관세 태풍이 이제 4월부터 본격화될 것을 앞두고 1분기에 보면 막 미리미리 저기 수입 물량도 급증하고 또 미리 사재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이런 그 부작용이 이미 나면서 저성장, 그다음에 무역주자 확대가 나타나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로서는 바로 이게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잘못한 게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것인데 지금 포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일에 역성장이 계속되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라는 얘기는 이제 여름에 정말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라 이런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100일 지지율 말씀 한번 드렸지만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경제 정책 지지율 이것도 최저네요. 예, 이게 보면 이제 국정 지지율이 있고 경제 정책 지지율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국정 지지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53년도부터 이제 얘기하고 분석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1945년부터 2025년까지 80년 동안의 최저다. 그때는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까지 그렇죠.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39% 많은 데는 이제 42% 정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이라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경제정책 지지율은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36%예요? 36%. 그래서 경제정책 지지하는 거는 36%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56%예요. 그래서 1기 때는 지지한다가 42% 나왔거든요. 그 1기 때보다는 오히려 6%가 더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경제정책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관세정책, 침체, 인플레이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또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우왕 좌왕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트럼프의 강경했던 자세도 누그러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겉으로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미국과 관세 합의를 하려고 안달이 났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허장성세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이제 30일 날 한 타운홀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물읍니다. 자,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과 우선적인 관세 협상을 한다 그랬는데 그 타결됐냐? 타결될 때 됐냐? 그러니까 곧 가능성이 무역 합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붙인 말이 지금 100여 개 나라가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와 서로 합의하자고 지금 안달이다. 지금 밤낮 뭐 새벽 나한테 전화 오고 난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바로 미국은 그렇게 할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엄청난 힘의 우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달까지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트럼프의 말이 좀 커지고 많아지는 거는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주요 외신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뉴스 채널이 개최한 거였어요. 이 타운홀 미팅에서 주한미군 방위 문제도 언급을 했네요. 네, 뭐 주한미군 방위 문제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상 뭐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작년에 유세 기간 동안에는 100억 불 내야 된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한덕수 총리하고 전화 통하면서 원스톱 쇼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관세 문제하고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분리를 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 한국에 대해서 군대도 가 있고 군대도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무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 돈을 뜯어간다는 말까지 하네요. 그래서 저 표현은 트럼프식 표현이라 제가 차마 옮기기가 거시기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직설화법을 써요. 방위비 문제도 압박을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에서 여러 번 만난 사람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이 대표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폭스뉴스 이 트럼프
대표적 언론이죠. 자, 어떤 내용 말했습니까? 예, 이제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은 매우 진취적으로 협상을 해왔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2+2 고위급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국이 제안을 먼저 내놨고 우리는 의견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뭔가를 가져오도록 와서 내놓도록 요구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결과 한국이 뭔가 마치 엄청난 걸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사실 압박을 하고 있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초기 수준의 합의를 아마도 수준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합의 빨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다음 정부로 넘겨라. 몇 달 걸린다고 했는데 몇 주 아니다. 초기 합의긴 하지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전형적인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먼저의 그 스스로 목표를 마치 양쪽이 합의된 혹은 저쪽이 내놓은 것처럼 툭 던져놓고 글로 끌고 가려는 이런 전형적인 전술로 보입니다. 네. 자,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권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협상 대상국들을 미국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영국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분류한 이 세 그룹의 탑티어, 첫 번째의 맨 위에 한국이 있다. 이런 보도였어요. 예, 그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협상을 될 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일본, 인도 이런 그 아시아 지역에 말하는 동맹 우방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맨 머리에 올렸습니다. 이 말은 뭐 상당히 한국이 여러 가지 아까 안보까지 얽힌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하고 끌고 가면 상당히 먼저 뭔가 타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마 기대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그리어 아까 USTR 대표 같은 경우는 자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거나 혹은 없앨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은 그걸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그러나 이 USTR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엄청난 역사적인 대단한 무역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관세를 가지는 게 즉 고율의 관세 아까 10%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 25%의 상호 관세를 이렇게 물리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역사상 최대 적자국인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조국 하는데 이자만 1년에 1,200 경원인가요? 규모가 그렇고 조원을 내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초기 합의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우리 당국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날 양국의 2+2 고위급 합의에서 줄라이 패키지 다시 말해 7월 8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 전까지 일괄 타결하자라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발표 사항이었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사실 미국에서는 마치 지금 곧 아까 될 것처럼 아까 트럼프 그리어 그다음 재무장관 막 이제 속도가 같이 붙은 것처럼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합의해 준 것처럼 자꾸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가 돼 있고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우리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협상이 한 번에 끝에 가서 다 타결하는 게 아니고요. 초기 합의, 재합의, 수정 합의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국 측은 앞에다가 좀 방점을 두는 거고 우리는 뒤에다가 방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의 여파죠. 우리나라가 4월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물량 줄었습니다. 예상을 한 바지만 이 부품 수출은 늘었어요. 다행이죠. 예.
네. 이게 이제 비교를 할 때 올해 4월 달하고 작년 4월 달하고 이제 통상 비교를 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죠. 그렇죠. 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은 한 65억 불 하긴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가 감소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부품 수출은 한 20억 불 했는데 그는 작년 동기 대비 한 3.5%가 증가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3월 2일 날 미국이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를 냈는데 품목별 관세에 이제 자동차 관세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그렇잖아요. 철강, 예. 철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중에서도 부품은 관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범퍼라든지 차체라든지 서스펜션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제가 됐거든요. 그건 미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네. 하여튼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립니다. 다행히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의 부품업체라도 일단 1분기에 적자를 안 냈다니까 참 다행이죠. 다행히 다른 지역 수출이 늘었어요. 이게 다변화가 이래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수출 실적 최대였네요. 예, 사실 이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 4월 달 수출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3.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역대 4월 수출 실적 가운데는 최대인데요. 지금 이게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나쁘지 않은 조짐입니다. 근데 다만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관세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미 수출은 6.8%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EU, 중국, 아세안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수출 대체 지역으로 부지런히 뛴 이런 쪽으로는 수출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늦는 일종의 풍선 효과를 봤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중에 품목별로도 또 보면 그 반도체가 역시.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이게 116억 달러 수출액의 17.2%가 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여기는 아마도 이게 지금 우리가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이 늘고 그다음에 D램의 고정 가격이 또 전반적으로 상승된 이런 영향이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걱정이 많죠. 우리 상황이